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포시 을선거구 후보자 방송 연설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본 방송 연설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근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설 시간은 10분입니다. 연설 종료 시간이 끝나고 10초가 지나면 마이크 작동이 자동적으로 중단됩니다. 자, 그럼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상훈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코로나 사태를 예견하시고 사회 현상을 보는 탁월한 선견지명을 가지시고 불경, 성경을 비롯한 모든 인류 경전의 시초인 천부경의 가르침을 통달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국민과의 공존 공영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즉 무전쟁, 무차별, 무국경의 산무주의를 실현하시려는 시무상, 즉 더 높은 것이 없는 그런 스승님을 만난 인연과 덕분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21대 국회의원 도전자 국가혁명배당금당 김포시 후보자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신인 기호 행운의 7번 이상훈입니다. 제게 소임을 주신 스승님과 연설의 기회를 주신 선관위와 방송국 관계자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안 남은 선거, 이 거사를 앞두고 먼저 부모님 전상서를 올립니다. 부모님, 제가 아직 불효자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효도에는 3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작은 물효, 조금 더 큰 심효, 가장 큰 대효가 있습니다. 물질로 하는 물효도 결혼해서 후사를 보는 심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효자가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에 가장 큰 대효를 하려고 합니다. 여야 권력의 당파 싸움, 지역 싸움의 도구가 된 것도 모르고 양쪽의 편에 서서 상대를 물어뜯고 뜯기고 결국 자기도 죽어가고 자식들도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놀아나고 있는 안타까운 국민을 깨워서 하나로 뭉쳐 화합하게 해서 굳건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게 해서 결국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위대한 대업을 해내는 데 일조하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아버지, 절대 다시는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이 지금 대효를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대견한 아들의 모습을 보시려면 절대 다시는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만약 또 쓰러지시면 제가 시작도 못한 효를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한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만난 거룩한 인연인데 이 아들에게 한을 남기면 안 됩니다. 저를 불효자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부모님 전상서는 이걸로 마치고 저희 당이 코로나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가속되는 것을 차단해서 국민을 되살려 화합하게 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방법, 즉 중산주의를 열어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당의 성격은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 이상의 삶을 보장하는 정당입니다. 저희 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저희들은 국회의원 특권, 월급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선되면 저에게 주어질 그 많은 특권과 월급은 다 국민, 김포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그저 잘 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돌려드리는 그 돈과 지자체 선거에 들어가는 돈, 각종 낭비되고 불투명한 예산들을 다 정리해서 돌려드릴 테니 그저 이웃과 화합해서 잘 살기만 하시면 됩니다. 김포 시민을 위한 저희의 정통 공약은 대표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첫째, 중산층 이하 18세부터 국민배당금 1인당 매월 150만 원 평생 지급과 둘째,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인당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1억 원 지급이 있는데 이건 가계부채 5억 원 이내 탕감 공약에
공약이 개편된 겁니다. 셋째, 그리고 유엔본부와 산하기관 500여 개를 판문점 일대로 이전하는 것과 넷째, 경기도와 서울을 합해 신서울로 하고 그 중심을 김포로 하는 것 등 크게 4개입니다. 첫째, 매월 150만 원은 800조의 재원 마련책 5가지를 통해 확보하게 됩니다. 기존 예산 500조 중 절약한 300조, 고소득자 탈세를 회수한 200조,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100조, 36가지 세금을 통합해 100조, 브로커 양성화로 100조를 확보하는 것이죠. 둘째, 1억 원은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이미 한국은행이 발표했으니 1억 원 지급이 황당한 공약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기존 한국은행의 양적 완화 방식은 그 돈을 금융권에다 푸는 건데 이건 국민들한테는 실제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금융회사, 기업한테만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역시 국민들을 위한다고 내놓은 정책이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수준이 여전히 있는 자들만 생각한다는 거죠. 열통이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151석 이상을 얻어 국회에 입성하면 이렇게 하지 못하게 중지시키고 그 돈을 국민들한테 직접 쏘게 합니다. 그게 진짜 국민을 위하는 거니까요. 간단하잖아요. 뭐 황당할 게 있나요? 그래도 황당합니까? 셋째, 유엔본부 이전은 유엔본부 설립 취지는 세계 평화와 각국의 자립을 돕는 것인데 미국, 중국 등 세계의 강대국들의 집결지인 한반도, 그것도 판문점 일대야말로 세계 평화 구축 취지에 가장 부합한 유엔본부의 장소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유엔본부가 미국에 있는데 이것을 한국으로 가져와야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안보 국익에도 부합하고 전쟁 위험 비용도 크게 줄이는 경제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걸 납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 당이 151석 이상을 얻어 국회에 입성하여 의결한다면 현실이 됩니다. 넷째, 신서울 중심 김포는 중산주의라는 세계 질서를 한국이 주도하여 재편을 하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분야를 포용하는 한국의 수도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산주의 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천지개벽의 준비를 튼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신서울 김포 건설은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엔본부와 산하기관 500여 개를 판문점 일대로 옮겨와야 북한의 위협이 원천 차단되어 사실상 전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유엔본부 설립 취지도 달성이 되는 겁니다. 김포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가 세계 제1위 되는 건 자명한 결과입니다. 김포시민 대한국민은 5,000년 한민족 역사 이래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희망과 열정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당은 이미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작년 8월 15일 광복절에 창당한 신생 원외정당으로서 원외정당은 물론 기성정당을 통틀어 예비후보 1000명을 돌파하여 1020명을 배출한 정당 역사 이래 유일한 기록을 갖고 있고 또 본선 후보도 기존 민주당, 미래당보다 많은 257명의 후보를 낸 막강한 잠재력을 지닌 정당입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저희 당의 후보들은 저를 포함한 거의 모두가 정치 신인이고 국민의 절대 다수인 서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국민들의 희망이 저희 당에 있다는 걸 증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당을 국가희망배당금당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저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유대를 되살려 부모 자식 간 화합과 이웃 간 화합과 지역 간 화합을 이루어 대한민국이 강력한 화합을 이루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분야를 이끌어갈 초석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국가혁명, 희망, 배당금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눈에서 빛이 나는 의욕, 민족에 대한 사명, 하리라는 결의, 담장을 넘을 기백, 성취할 배짱을 가진 정치 신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포시민 국민 여러분, 저희들을 믿고 희망을 가지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1대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정당기호 16번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소속된 김포시 을 지역구 후보 기호 행운의 7번 42세 이상훈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포시 을 선거구 후보자 방송 연설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소중한 한 표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